한편 강동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손견의 뒤를 이어서 강동의 패권을 이어받은 손책은 위세를 드날리고 있었습니다. 손책은 우연히 오군태수 허공이 조조에게 보낸 밀서를 발견하고 허공을 죽입니다. 그런데 허공에게는 뛰어난 재주를 가진 3명의 문객이 있었죠. 손책이 어느 날 사냥을 하면서 사슴을 쫓고 있을 때 이 3명의 문객이 나타나서 독화살과 독창으로 손책을 찌릅니다. 화타가 없었기 때문에 손책은 화타의 제자의 치료를 받습니다. 독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기 때문에 백일간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당부까지 듣습니다. 마침 원소가 사신을 보내어서 함께 손을 잡고 조조를 물리치자고 합니다. 손책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며 기뻐하여 연회를 베풀지요. 그 연회에 우길이란 도인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가 신묘한 재주를 많이 부린다고 하여 신기하게 생각하고 환영합니다. 손책은 우길이 요망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하였죠. 그때 가뭄이 심해하여서 우길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정해진 때에 단비를 내리도록 기도하였고 단비를 내렸지만 손책은 결국 우길을 죽이고 맙니다. 그 뒤로 손책은 우길의 환영에 시달리다가 몸져 누워 병사하였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였죠. 대권을 이어받은 손책의 어린 동생 손권은 천하의 인재를 모아 노숙, 제갈근 같은 인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손권은 제갈근의 계책을 듣고 원소와 합동하겠다는 전략을 취소하죠. 원소는 혼자 70만 대군을 끌고 조조를 공격하게 됩니다. 관도에서 벌어진 전투, 관도대전. 삼국지 연의에서 중요한 3가지 전투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이 관도대전입니다. 관도대전은 조조와 원소가 화북의 주인을 다투는 한판 승부였지요. 원소는 7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관도로 향해서 조조와 대치합니다. 원소의 책사인 전풍은 가볍게 대군을 움직이지 말라고 간청하지만 원소는 그 말을 무시하지요. 또 저수라는 참모가 지구전을 펼치면 조조군이 무너질 거라고 했지만 원소는 사기를 꺾는 말이라면서 화를 내고 듣지 않습니다. 원소는 토산을 쌓아서 화살로 공격하고 조조는 발석거라는 돌을 쏘는 전차를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두 군대는 주고받기를 계속하며 전쟁이 길어졌고 조조군은 점차 지치고 군량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원소의 참모인 허유는 세금을 착복했다는 소문을 들은 원소에게 크게 비난을 받고 허유는 마음이 상해서 조조에게 투항해버립니다. 그리고 원소군의 군량과 물자가 있는 오소를 공격하면 될 것이라고 알려주죠. 조조는 오소를 급습해서 원소의 군사물자를 모조리 태워버립니다. 게다가 원소의 참모인 곽도의 모함을 받은 오나라 장수 잠합과 고람도 조조에게 투항했습니다. 이렇게 원소의 참모와 장수들이 모두 조조에게 가버렸네요. 조조는 마침내 원소를 물리치고 업성을 차지합니다. 업성의 전리품 중에서는 조조군이 원소와 주고받은 편지도 발견되죠. 그렇지만 조조는 그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명하고 다시 거론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막강한 원소 앞에서 자신도 스스로 보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는데 부하들은 어떻겠는가 하고 그 부하들의 심정을 헤아려 준 것이었죠. 원소와 조조가 그 부하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원소는 기주로 돌아와서 흩어진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때 군중에서 참모인 전풍이 원소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화를 당했노라. 그리고 옥중에서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는 소문이 돕니다. 원소는 노발대발하며 전풍을 죽이겠다고 하죠. 억울한 전풍은 자결하고 맙니다. 원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인 원담,
차남인 원희, 삼남인 원상, 이렇게 세 아들과 사위들과 함께 다시 군사를 모은 원소는 조조와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조조는 신면매복이란 계책에 따라서 황하 연안에 10개의 부대를 매복시키고 조조군이 원소군을 유인하면서 곳곳에서 매복된 군대로 원소의 군대를 쳐부숩니다. 이렇게 해서 원소의 군대는 대패하죠. 한편 연암에 있던 유비는 조조가 전쟁을 하러 나온 틈을 타 비어있는 허도로 쳐들어갔습니다. 급한 소식을 들은 조조는 허도로 돌아가다가 유비와 마주치고 첫 전투는 유비가 승리하죠. 그러나 조조군은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부터는 전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비는 열흘 후에 군량을 빼앗겼고 연암성도 이미 하오돈에게 빼앗겼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전략에서 패한 유비는 다시 갈 곳 없는 신세가 되어서 형주의 유표를 찾아가 의탁하게 됩니다. 지난 싸움의 참패로 인해 원소는 병이 들었습니다. 조조는 다시 한번 군대를 이끌고 관도를 공격합니다. 막내인 원상은 원담과 원희가 오기 전에 조조군과 싸우다가 후퇴하고 원소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도져 피를 토합니다. 유부인은 급히 참모를 불러서 자신의 아들인 원상을 후계자로 정하게 하고 원소는 피를 토하며 절명합니다. 조조는 곽가의 계책대로 계속 원씨 형제와 싸우지 않고 형주로 말머리를 돌립니다. 원씨 형제는 곽가가 예언한 대로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지요. 상황이 불리해진 원담은 조조에게 항복하는 조건으로 기주를 공격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조조는 형주에 와서 유비와 싸울 참이었지만 다시 기주로 돌아갑니다. 원상은 업성을 지키면서 조조에 대항하고 있었고 조조는 원담을 도와주면서 장수의 물을 끌어들여 기주성을 공략합니다. 기주성을 함락한 후에 기주성의 백성들을 모두 잡았는데 그 중에는 조조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까지 욕하면서 조조를 비판하는 경문을 작성했던 바로 그 진린도 있었습니다. 조조는 그를 죽이기는커녕 그의 재주가 아깝다며 종사의 자리를 주었습니다. 그가 부하로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조조는 하북을 평정하면서 난리를 겪은 백성들을 위해 1년치 부역과 조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조는 원소가 죽은 뒤 화북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원담은 조조에게 패해서 달아난 원상을 공격하였고 원상은 원희가 있는 유수로 달아납니다. 원담은 원상의 남은 군사를 가지고 이번에는 기주에 있는 조조를 공격해보지만 싸우다가 비살되고 말았지요. 조조는 유주의 원희와 원상까지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원희와 원상은 요동 지역에 있는 오환족에게 의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형이 험하고 기후도 좋지 않아서 군대가 싸움을 하기에 좋지 않았죠. 조조는 회군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조의 최고의 참모 중 한 명인 곽가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조조는 곽가가 남긴 편지를 보고 진군하지도 회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요동의 공손강이 원희와 원상의 머리를 보내옵니다. 곽가의 편지에는 요동의 공손강이 원래부터 원씨를 두려워하고 그들이 쳐들어올까봐 염려했기 때문에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군사 이끌고 가면 힘을 합쳐 맞설 것이니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공손강과 원씨는 반드시 서로 죽이려 할 것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곽가는 죽으면서까지도 빼어난 계책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마침내 원씨 형제와 원소까지 모두 죽고 난 뒤 화복을 통일한 조조는 누각에 올라 편한 마음으로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때 금빛 광채가 나는 곳이 있었죠. 그곳을 파보니 구리로 만든 참새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옛날 순임금의 어머니가 순임금을 낳을 때 옥으로 만든 참새를 태몽으로 꾸었다는 것이었죠. 조조는 기뻐하면서 동작대와 옥룡대, 금봉대를 짚고 천하통일의 폐업을 가슴에 품습니다.